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24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무서운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 분위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좀 회복세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물 지수로 봤을 때 미국장과 유럽장 모두 좋은 회복 흐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하루로 끝나지 않고 좀 밀어 올려준다면 다시금 조금 흔들더라도 회복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러한 투자자들의 마음이 무색하게도 미국장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그냥 어제 심야 시간이죠. 밤 12시부터 해서는 무자비한 폭락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보다 한참 일찍 마감이 되죠. 그래서 12시 정도가 되면 12시 1시 정도가 되면 유럽장들은 다 마감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이게 많이 빠지고 마감이 된 거예요. 원래 거의 2%까지 치솟은 지수들도 많았고 평균적으로 1.5%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늦은 저녁 시간부터 시작된 하락이 밤 12시 정도까지 해서 유럽장 마무리될 때까지 꽤 많은 낙폭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요. 유럽장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미국장에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장 막판이죠.으로 가서는 낙폭이 더 확대가 돼서 그 구간만 해도 거의 2% 정도 강한 낙폭이 발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아시아장에는 최악의 흐름입니다. 네, 정말 최악의 흐름이고요.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일단 오늘 장은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겠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둬야 되고요.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일단 지수의 흐름상 최근에 이제 9월 초에 발생했던 강한 낙폭에 만들었었던 최저점까지는 이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지수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정말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손절에 대한 염두를 정말 크게 두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종목의 주가가 떨어져서 가격이 싸졌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스윙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손실 제한을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포트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에서 한국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선물 지수 코스피 선물의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적극적인 매수가 붙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였어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 주요 내용들도, 주요 지수나 펀드들도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9월 21일에 이미 보도가 됐던 뉴스였는데, 좀 기술적 반등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공포 심리를 너무 자극할까봐 제가 공유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2000년도 이후로 최대 규모의 ETF 자금 이탈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 외국인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낙폭 구간에서는 자금을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간부터 하락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큰 구간이니까 일단 자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판단을 이미 해서 이렇게 이례적인 자금 이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분간 이 친구들이 생각이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담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3조 4조 원 넘는 돈을 하루에 팔아 치우고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받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이 시장의 방향성, 전문 투자들의 큰 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이탈이 관측이 되고 있고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명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가 아니고 선물 옵션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 정말 명확하게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이 아니고 시장 내용들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만 짚어보도록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좋은 내용 하나 있었어요. 뉴스는 하나 정도 이제 꼽아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의 존슨앤존슨, 자, 보통 이게 바디로션이나 베이비로션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정말 거대한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는 네 번째로 임상 3상에 돌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어제 제가 SK케미칼 리뷰를 드리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 꼽아드렸던 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이젠 존슨앤존슨도 여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임상시험인 임상 3상에 돌입했다라는 내용, 우리가 굉장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조금 멈춰줄 수 있는 좋은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장중에 주가가 꽤 많이 튀었었는데 좀 아쉽게도 지수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런 호재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약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내가 지금 기술적 매매로 기준을 다 맞춰서 매매를 해왔다면 이미 하락장에서 나는 손절을 본 종목들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잘한 선택이세요. 손실이 확정되는 건 누구나 아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를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이제 하락이 더 심해져서 내 종목이 마이너스 30% 40% 찍히면 정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정말 종목들 그 전에 스윙 하시는 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60% 50% 정말 많이 찍혔습니다. 그런 장이 지금 다시 온다라는 말씀을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이젠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싸졌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싸진 상황이다.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싸졌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초장기적 우량주로 보고 있는 이제 이마트라던가 이런 가치주들 주가가 떨어지면 어차피 이 친구의 본질 가치는 저기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왜냐면 나는 이 친구 이 종목과 동업을 해서 1년 2년 이렇게 긴 흐름으로 해서 볼 거니까 지금의 낙폭이 발생하는 거,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낙폭이 발생하는 거는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초장기적 우량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치 투자로서 내가 접근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매수를 고려할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시고요. 이런 장에서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단타밖에 없어요. 그날 시황, 그리고 그날 오늘 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에 자금이 쏠리는 섹터, 이런 하락장에서는 자금이 쏠리는 곳이 더 크게 쏠리거든요. 이제 그런 섹터에서 내가 당일에 익절하고 나오는 스캘핑 매매나 정말 짧은 단타 매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 일반적인 직장인 투자자분들이나 아직 주식 초심자 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손절선 명확하게 그어두고요. 아파도 거기선 끊어야 됩니다. 거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무조건 가져가야지 존버는 승리한다 생각하기에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선 명확하게 지키고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최대한 제한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단타 매매는 당연히 직장인 투자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주식 초심자분들께서는 하실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손실을 맨징하기 위해서 내 돈을 또 이런 곳에 밀어 넣는다, 이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리뷰로 올려드렸던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최하단 손절선으로 봤었던 28만 8천원 부근, 아마 오늘 강한 하락으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시작이 될 거라서 어차피 그 근처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와 싸다 하고 일단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매수를 하지 않고 우리의 손절선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수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SK케미칼이라는 종목 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매수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수 대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이런 흐름들 강하게 아래 위로 흔드는 흐름이 될지, 아니면 우하향하는 흐름이 될지, 아니면 또 예상을 깨고 강한 반등의 시발점이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미리
미리 보기는 이렇게 시장 상황만 중요한 부분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장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철저하게 원칙 지키시고 내가 가치 투자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기술적 매매 대상으로 매매를 했는지 이 시나리오 명확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